3월 11일 금요일 국내 증시 마무리됐습니다. 한 주간의 거래 모두 다 끝마쳤고요. 다음 주 FOMC 있습니다. 이를 앞두고서 여러 가지 좀 설왕설래하는 분위기 속에서 지정학적 리스크 계속되고 어려운 시장 분위기였죠. 하지만 주 후반에는 또 조금씩 회복해가는 흐름, 거기에서 희망을 찾기도 했습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 어떻게 마감됐는지 보시죠. 어제 반작용이었습니다. 어제는 큰 폭의 반등, 오늘은 또 일정 부분의 되돌림, 그러면서 출렁출렁하는 하루하루 이번 주 후반에도 여전했는데요.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양시장 흐름이 엇갈린 가운데 주변 아시아 증시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증시 좀 부진했다고는 하는데 주변국 대비로는 괜찮았습니다. 먼저 일본 니케이 225 지수 보시죠. 어제 니케이가 거의 3% 가깝게 상승했거든요. 오늘은 또 크게 밀렸습니다. 2.05%의 큰 하락세 보여주며 25,162.78엔에 거래 마쳤습니다. 다시금 25,000엔선 테스트 들어가는 모습 가운데서 오늘 장에서 장중 내내 부진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중국 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장 중국 증시 장 초반부터 다소 좀 부진한 흐름이 나타났었는데요. 이런 가운데서 움직임을 살펴보시면은 현재도 마이너스 구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상해 종합이 상승 전환이 됐네요. 10분 정도 됐습니다. 네. 마감을 앞두고서 중국 증시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상해 종합이 좀 전에 이 토마토 전략실 들어가기 전만 하더라도 마이너스권이었거든요. 그 사이 상승 전환이 됐네요. 0.42% 상승하면서 3,309.42포인트, 다시금 3,300선 위로 올라섰습니다. 이 부근에서 출렁거림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후반 탄력 보여주고 있고요. 심천 쪽도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뒷심이 발휘가 되는 모습인데요. 0.53% 상승하는 흐름 가운데서 아시아 증시 중국은 괜찮습니다. 일본이 많이 밀렸고요. 다음 환율 동향 보겠습니다. 오늘 장 원달러 환율은 큰 폭의 출렁거림 없었습니다. 여전히 달러 강세에 나타나고 있고 1230원 부근을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종가상으로도 좀 올랐습니다. 3원70전 상승하면서 1232원권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장중한 때는 1234원까지 오름세에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하루 만에 재차 상승으로 전환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국내 증시 어떻게 마감되는지 보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오시죠. 양시장이 오늘은 조금 다른 방향성으로 움직였습니다. 장중에 흔들림 폭이 크지는 않았는데요.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인플레이션 상승 우려가 아직까지는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이 좀 한정해서 보면 오른 종목들이 더 많았는데 대형주들이 약세 흐름 띄게 되면서 확실하게 지수가 약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마감가부터 체크해 보시죠. 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 2660선 바로 위쪽에서 거래를 마친 모습이고요. 0.7%가량 하락했습니다. 거래대금 어제보다 소폭 줄면서 12조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분봉 차트로 흐름 살펴보시죠. 네, 오늘장 보시면 하락세를 좀 기록하는 모습이었는데 오전장보다 오후장에 조금 더 약세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다만 2시를 기점으로 해서 약간의 낙폭 축소는 이뤄졌고요. 2660선 방어에는 성공했습니다. 넘어가서 수급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개인의 매수세가 상당히 큰 폭으로 확대된 점이 눈에 띄고 있는데 개인이 1조 원 넘는 매수세를 기록했습니다. 1조 275억 원 사자세 기록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펼쳐진 가운데 기관은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3,758억 원을, 외국인은 6,793억 원을 매도했습니다. 업종별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혼조세에 가까웠고요. 먼저 하락했던 업종들 가운데서는 전기전자 섹터가 2.3%대 내림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오늘 확실하게 반도체 관련 종목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약세 흐름 뚜렷했는데 전기전자나 제조업종을 끌어내리는 이유가 됐고요. 의료 정밀 섹터도 2%가량 내림세 기록했습니다. 네, 확실히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 방역 완화 이야기가 들리게 되면 한 번씩 내려가는 모습을 기록하는데 이쪽으로 엮어보시면 되겠고요. 화학이나 증권 업종도 1% 넘는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올랐던 업종들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확실히 좋았던 쪽은 정책 관련해서 기대감을 받는 쪽입니다. 기계 섹터가 4%대 상승 흐름, 건설업종도 3.5%대 상승세를 기록했고요. 기계 섹터 내에서는 두산중공업이 큰 기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탈원전 폐지 정책 기조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로 두산중공업이 사명도 교체한다는 소식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통업종이 1.7% 상승 흐름 기록한 가운데 운수창고 섹터도 오늘 항공주들의 선방으로 1.4%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은행 섹터 역시나 1%대 올랐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마감가 분위기는 파란불이 더 많았고요. 내림세 종목들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반도체 쪽 보시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모두 다 외국인이 5거래일째 매도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나 삼성전자 최근에 고스 논란이 좀 불거진 상황이죠. 1.6% 하락하며 7만 원 선 기록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2.5% 비교적 낙폭이 크게 관측되면서 11만 7천 원으로 거래를 마친 모습이고요. 네, 2차전지 또 배터리셀 관련 종목들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이쪽으로 투심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니켈 가격이 폭등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원재료 부담을 안게 되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은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이 됐는데 오히려 공매도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어제 우려스러운 점으로 꼽아드렸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변동성 우려가 커지며 결국에는 상장 이래 살저가를 기록했는데요. 6%가량 밀리며 39만 1천 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오늘 LG화학과 삼성 SDI 쪽도 낙폭이 상당히 4%대로 깊었는데 LG화학은 47만 2천 원, 삼성 SDI 역시나 48만 1천 원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 두 종목 모두 신저가를 기록했다는 점 보셔야겠습니다. 네, 플랫폼 관련 종목들이 정책이 좀 정권이 바뀌게 되면서 이 규제 완화 기대감을 받고 있는데 네이버와 카카오 오늘 흐름이 조금 엇갈렸습니다. 네이버는 0.4% 약간의 제한적인 하락과 더불어 32만 9천 원으로 거래 마쳤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개별 이슈가 발생하면서 1.5%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네, 이쪽 카카오에서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할 가능성 때문에 상승을 했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없다는 입장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리고 자동차 종목들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기아 그리고 현대차, 오늘은 기아 같은 경우 0.9% 밀렸고요. 현대차는 보합권으로 16만 9천 원 거래 마쳤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자동차 관련 종목들 역시나 반도체 수급난과 더불어서 원재료가 폭등, 이 부분에 대해서 발목이 잡히고 있다는 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금융주들은 선방했습니다. 카카오뱅크 1.5% 오른 48,900원 기록했고 KB금융은 0.7% 오른 5만 5천 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넘어가서 특징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정권이 교체되면서 공약이나 정책 관련 종목들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도 건설이나 건자재 쪽 상당히 괜찮았죠. 그 가운데서 오늘은 원전 관련 종목들의 급등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네, 바로 보시면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 기조를 보였던 만큼 이번 차기 정권에서는 정반대로 추진될 예정이죠. 윤 당선인은 신한울 3, 4호기의 공사도 즉각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원전 강국의 부활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는 모습이었는데요. 원전 관련 종목들 오늘 한신기계 그리고 일진파워가 상한가로 거래 마칩니다. 서전기전도 21% 급등이 나오면서 11,300원 기록했고요. 에너토크, 한전산업 아래쪽으로 BHI라든지 한전 KPS, 두산중공업까지 일제히 두 자릿수대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명 변경 이슈가 있다는 점 함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한전그룹주들도 주목을 받은 가운데 한전기술 6% 오른 95,200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넘어가서 코스닥 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하락했지만 코스닥은 상승으로 거래 마쳤고요.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강보합권 수준으로 891포인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분봉 차트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시장은 보합권에서 대체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었고 오전장에서 강보합권의 흐름을 잘 유지했습니다. 네, 오후장 들면서 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모습이 연출됐는데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막판의 뒷심이 약간 발휘가 되면서 890선을 지지했습니다. 수급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수급에서는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매수세가 106억 원 가까이 나왔고요. 기관 쪽에서는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317억 원을 사자세에 기록했습니다. 반면 외국인 쪽에서는 398억 원 매도 우위였습니다. 넘어가서 시총 상위 종목들입니다. 네, 이쪽도 전반적으로는 하락했던 종목들이 더 많았고요. 그래도 빨간불 켜진 종목들 몇 가지 있는데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 셀트리온 제약은 0.4% 밀린 93,600원 기록했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0.7% 오른 66,600원을 터치했습니다.
네, 일단 JP 모건 쪽에서는 셀트리온 그룹주에 대한 계속 매도 리포트가 나오게 됐는데 확실히 맷집이 좀 생긴 모습인지 아직까지는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있고요. 네, 2차전지 소재 쪽도 배터리셀과 마찬가지로 원자재가 폭등, 니켈 급등 이런 이슈에 좀 함께 하락을 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4.8% 내림세 기록했고요. 또 아래쪽으로는 첨보도 1.2% 밀리 29만 300원 기록했습니다. LNF도 3%가량 하락하며 18만 7천 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게임 관련 종목들 차기정부 정책수에 살짝 들썩이는 모습 나타났었는데 카카오 게임즈 그리고 위메이드가 상승 흐름을 이어갔고요. HLB 오늘 1.6% 하락하며 3만 100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일단 미국의 헬스케어 기업 에보트와 95억 원 규모의 비강용 검체 도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있었지만 주가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고요. 또 방역 완화 기조 이쪽이 뚜렷해지다 보니까 확실히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의 투심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시젠 같은 경우 6%가량 밀리며 51,700원 기록했고요. 이 PCR 검사 자체를 좀 더 줄이고 신속 항원 검사로 대체하는 모습이 최근에 국내 방역 정책에서 나타나다 보니까 이런 이슈들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네, CJ E&M이 당초에 카카오 이전에 SM과의 이런 인수설이 좀 불거졌던 기업인데요. 지난해 말쯤에 결렬된 바가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1%가량 밀린 12만 5,700원 기록했고요. 오늘 리노공업은 외국인 매수세에 2.4% 오른 18만 7,400원 기록했습니다. 네, 알테우젠 다시 한번 4%가량 급락세 기록하며 5만 7천 원 기록했고 스튜디오 드래곤은 보합권 정도로 시장 분위기를 따라갔습니다. 넘어가서 특징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는 21일부터 국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해외 입국자들은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 때문에 여행 관련 종목들이나 카지노 쪽으로 수혜가 오늘 집중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방역 상황을 고려해서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이 방역이 완화되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모두 투어 8% 오른 22,800원 기록했고요. 노랑풍선 그리고 레드캡 투어도 7% 오름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롯데 관광개발도 5%대 상승 흐름 기록한 가운데 아래쪽으로 카지노 관련 종목들도 수혜를 받을 수가 있죠. 확실히 자가격리가 좀 면제된다면 이런 부분들이 해외 입국자들이 또 카지노 쪽으로 좀 집중 수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GKL이 7% 오르며 15,100원 선 기록했고 파라다이스가 6% 오른 17,200원으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개별적인 이슈로 SM그룹주들 한 차례 더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 계속 말씀드린 카카오와의 이 인수설 때문입니다.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품는다는 단독 보도가 나왔고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SM엔터테인먼트의 최대 주주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보유한 지분 18.72%를 인수하고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원래는 CJ E&M이 유력한 인수 후보로 거론됐지만 지난해 말 양측 간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후에 나온 입장들을 보시면 카카오 측, SM 측 입장이 똑같습니다. 다각화된 논의를 지속하고 있지만 확정된 부분은 없다고 합니다. 일단 SM그룹주들이 좀 흔드는 이슈가 됐는데 SMCNC가 15% 급등하며 4,730원 기록했고요. SM라이프디자인도 7% 상승 흐름이었습니다. SM본주도 3% 오르며 79,900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선물 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부터는 선물 6월물로 봐야겠죠? 0.6% 하락하며 354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급도 함께 보시죠. 네, 오늘 수급을 좀 살펴보시면 일단 외국인의 매도 포지션 눈에 띄고 있고요. 3,851계약 매도 중입니다. 기관은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3,409계약을, 개인은 252계약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